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쌤입니다. 오래간만인데요, 최근까지 올해부터 시작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새로운 교과서 작업 때문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는데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또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마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가 됐죠.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챗GPT, 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능가하는, 능가한다 그러면 좀 과장됐나요? 거의 버금가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모르지만 좀 공부를 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재라는 가장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챗GPT와 비교를 하면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딥시크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 중류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류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중류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전체 전 범위를 세세하게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그 내용만 정리를 잘해서 요약본을 만들어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 중류 기술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AI가 학습해야 될 방대한 데이터를 간추려 가지고 이제 핵심 정보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데이터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 데이터의 효율성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만 남겨서 AI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습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양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AI가 더 빨리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고 중요한 내용만 학습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정확성에서 조금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딥시크가 바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아주 적은 데이터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그 AI의 뛰어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와 같은 그 딥시크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1월 말이죠. 1월 말 발표가 됐는데, 아마 그 이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개념 외에 몇 가지 개념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딥시크를 알려면 이 딥시크를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왜 만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딥시크는 헤지펀드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창업자 대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뭐냐면 전자동 양적 거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자동 양적 거래, 이게 뭐냐면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팔 때 이 전자동 양적 거래는 사람이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사고 팔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게 뭐 어떻겠어요? 이 전자동 양적 거래는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고민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거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데이터에 의한 신속한 결정을 하게 되겠죠.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거래 기회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고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딥시크를 만든 사람이 량원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1985년생이니까 올해 꼭 만 40세가 되겠네요. 이 사람은 2008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광동성 사람이에요. 광동성 사람인데 절강성의 그 절강대학교, 중국어로 저장다시에 거기에서 중국어가 아니죠.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컴퓨터, 그러니까 AI 기술 컴퓨터를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여기 금융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특이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하면서 금융을 결합을 시켜서 여기에 컴퓨터의 그 AI 기술을 결합해서 더 발전된 자동거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2008년도부터. 그러면 과연 이 량원펑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85년생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절강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을 해서 석사까지 거기서 하게 되는데 석사까지 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AI를 활용한 자동거래 시스템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아마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한 명하고 이 AI와 금융을 결합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도예요. 그러면 현재 이 딥시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금융과 AI를 결합한 그래서 자동 투자 이런 회사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뭐 헤지펀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환팡크지, 환팡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AI 기반으로 금융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AI 슈퍼컴퓨터, 뭐 우리말로는 영화 1호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죠. 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 7월 달에 딥시크를 창립을 해서 기존에는 금융에 국한된 AI 기술을 이제 범용 인공지능 연구로 바꾸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023년 7월 딥시크를 창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2024년 5월에 딥시크 V2 버전이 공개가 되고 기존 AI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기존 AI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조금 다르죠. 그렇죠? 조금 집중해서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는 딥시크 R1 모델을 발표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그 딥시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금융에 집중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범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화 1호라는 AI 전용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 컴퓨터는 2019년도에 개발을 해서 개발할 때 약 370억 가량이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약 1100개의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것을 장착을 해서 AI 학습을 시켰고
2020년부터 이것이 가동이 됐는데 약 4만 대의 일반 컴퓨터와 맞먹는 성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화 2호도 개발이 되었고 더 강력한 성능으로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딥시크라는 범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불과 뭐 2023년이니까 이제 뭐 2년 정도 됐네요. 이 지금까지의 그런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게 뭐냐? 범용 인공지능. 지금까지의 AI는 특정 작업만 잘하는 좁은 인공지능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챗봇이나 음성 인식 또는 이미지 생성 AI. 근데 범용 인공지능 즉 AGI는 인간처럼 새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AI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AGI는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딥시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AI를 발전시켜서 AG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머지않아서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개념 API하고 토큰, 이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토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딥시크 V2 버전의 API 가격이 기존 GPT-4 터보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죠. 그러니까 앱이나 프로그램이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챗봇 API를 사용하면 앱에서 AI 답변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토큰이라는 것은 AI가 문장을 이해하는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hello friend, 뭐 hello world 이러면 이것을 세 개의 토큰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토큰이라는 것은 낱말 또는 문장 부호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를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딥시크의 API 가격이 지금 예를 들면 챗GPT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딥시크의 API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다는 건 뭐냐면 이 AI를 더욱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딥시크는 지금 완전히 무료로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딥시크의 소스, 기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AI를 더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현재의 챗GPT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고사양 GPU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거의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이 딥시크 R1 버전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이제 최신 버전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뭐 17%인가요? 폭락했다는 한 번에 그런 보도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제 반향이 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현재 R1 버전까지 이처럼 딥시크는 AI 발전을 이끌면서 미래 AI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이 단독으로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지금 독주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과 같이 양대 산맥으로서 지금 경쟁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중국도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빨리 여기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러한 AI 발전을 계속 지켜보면서 또 활용을 해가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에 좀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 의대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미래의 의료도 결과적으로는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공대 출신의 의사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공대 출신의 의사.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의대에 막 가야 되겠다, 뭐 집중해서 뭐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본다면 공대로 진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설령 내가 의대 쪽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진로 선택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 딥시크 해서 말들이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두서없이 뭐 여러 가지로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면서 또 더군다나 이게 중국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지어는 코딩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기존의 챗GPT가 중요한 부분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부분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긁어서 쓸 수 있게 심지어는 지금 다 뭐 오픈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우리도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서 좀 이 AI 기술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